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변경 내용 추적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변경 내용 추적 같은 경우는 검토 탭에서 변경 내용 그룹에서 내가 모든 변경 내용을 또 어, 추적하겠다고 이렇게 추적 그룹에 있습니다. 검토 탭의 추적 그룹에 변경 내용 추적 단추 눌러가지고 걸어 놓으면 추적을 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도 이 병역 내용 추적을 걸어서 병역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적용하고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병역 내용 추적을 일단 눌러주셔야 돼요. 검토 탭의 추적 그룹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변경 사항들을 다 추적한다는 소리예요. 눌러놓고 얘가 껐다 켰다 하는 토글 키거든요. 이렇게 자유롭게 껐다가 다시 켰다가 할 수 있는데 끄지 못하도록 하랍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제할 수 없도록 하려면 추적 잠금 설정도 해야겠죠? 추적 잠금도 설정해 주실래요? 암호는 1, 4개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변경명 추적에 추적 잠금 클릭하고 암호는 1, 4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예, 그럼 이제 얘를 끌 수가 없죠. 변경명 추적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62페이지로 왔습니다. 워드책 62페이지고요. 이 파일은 파트 2 유형 분석 챕터 1에 2-1 회의록 열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내용은 회의 내용 안에 1 상반기 업무평가 제목 옆에 성과 개선점 텍스트 입력하고, 어, 여기에 그럼 1 상반기 업무평가 제목 옆에네요. 여기, 이쪽에 커서를 딱 클릭을 하고요. 1페이지 쪽에 1 상반기 아래쪽에 있어요. 1페이지 아래쪽에 1 상반기 업무평가 제목 옆에 괄호 열고 성과 M% 개선점. 지금 뭐가 표가 나고 있죠. 이렇게 삽입된 내용은요. 뭔가 이렇게 색깔도 지금 막 표로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또 문제점 및 지원 요청을 삭제하여 했으니까 문제점 및 지원 요청이라고 있어요. 찾기가 힘들면요. 우리 컨트롤 F 눌러서 탐색창을 띄워서 아니면 홈 탭에 여기 찾기 눌러가지고 컨트롤 F거든요. 탐색창을 띄워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문제점 및 지원 요청. 이 페이지 밑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찾았으면 블록 지정을 해가지고 네,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그 문제점 및 지원 요청은 삭제하라고 했고 이렇게 블록 지정해서 아니면 바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 지원 및 요청 사항으로 입력하라고 했으니까요. 지원 및 요청 사항. 탐색창은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꺼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삭제되었다, 또 삽입되었다. 이게 삭제된 거는 이렇게 취소선으로 나오고, 삽입된 거는 밑줄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지금 다 추적되고 있는 거야. 또, 이 하반기 목표 텍스트 글꼴 크기를 12포인트 굵게 밑줄로 설정하라고 있죠. 위에, 바로 위에 있네요. 위쪽에. 이 하반기 목표, 표 바로 위에. 이거에 대해서는 블록 지정을 하시고, 블록 지정할 때 이렇게 2번도 같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글꼴을 바꿔야 되죠. 글꼴을 12포인트, 굵게, 밑줄. 저처럼 글꼴을 바꿔주시면 홈탭에서요. 홈탭에서 12포인트, 굵게, 밑줄까지. 그럼 옆에 이렇게 표시가 납니까? 아무,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세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뭐 설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빨간색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옆에 그 도움말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눌러졌느냐, 안 눌러졌느냐, 그런 것 차이거든요. 글꼴색도 그 글꼴색도 바꾸라고 그랬군요. 글꼴색도 파랑으로, 글꼴색도 바꿔주세요. 정확한 파랑 색깔로 하세요. 시험에서 색깔 정확한 거 쓰셔야 됩니다. 블록 지정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다 추적이 되고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63페이지에서는 또 문서에 텍스트가 삽입되면 이중 밑줄 서식으로 표시되도록 변경 내용 추적 옵션을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검토 탭으로 와가지고요. 검토 탭에 여기 변경 내용 그룹에서요. 자세히 설정을 해야 될 때는 또 이 변경 내용 그 설정 대화상자를 불러주셔야 됩니다. 뭐 고급 옵션들을 주거나 자세히 설정할 때는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룹에서 요 단추, 변경 내용 추적 옵션 단추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죠. 그 고급 옵션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고급 옵션. 거기에 혹시 삽입되면 뭘로 돼 있어요? 삽입된 텍스트에 대해서는 밑줄로 돼 있지 않나요? 밑줄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밑줄로 나왔잖아요. 삽입된 텍스트가 이렇게 뭐 밑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중 밑줄 서식으로 표시되도록 해라. 했으니까 밑줄이 아니라 이중 밑줄로 해주시면 돼요. 네, 됐으면 확인하고 그다음 65페이지로 와보겠습니다. 문서에 서식 변경이 추적되지 않도록 옵션을 변경하십시오. 또 문서에 처음 회의록 텍스트 글꼴 크기를 36으로 진한 빨강으로 또 결제란의 글꼴의 밑줄 서식 제거하라고. 어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변경량 추적을 끄라는 소리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이 변경량 추적 잠금 설정하셨잖아요. 암호 줘가지고 그걸 풀어줘야지 끌 수 있겠죠? 이 변경량 추적에 대해서 저처럼 변경량 추적 잠금을 다시 해제해 주세요. 추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 네, 추적 잠금을 풀고 아무것도 풀고 변경 내용 추적되지 않도록 이제 아니구나 이걸 끄는 소리가 아니고요. 네. 서식 변경이 되지 않도록 서식 변경이 추적되지 않도록 제가 잘못 봤네요. 요런 것들 있잖아요. 아까 글꼴 바꾼 거 일단 변경 내용 추적은 끄지 마시고요. 어차피 근데 나중에 뭐 내가 해제하고 싶으면 또 끌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런 서식 바꾼 거 있잖아요. 글꼴 바꿨다. 이런 게 원래 추적되는 게 정상이죠. 지금도 얘가 켜져 있으면 내가 여기 예를 들어 2026년 이쪽에 블록 지정해가지고 내가 글꼴을 바꿨다. 그럼 그게 바로 추적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런 서식은 이제 추적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처럼 또 방금 내용 옵션에 또 가야 돼요. 옵션에 가서 고급 옵션에 있습니다. 고급 옵션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번에는 그 서식 추적 이거를 끄란 소리입니다. 고급 옵션에서 이 서식 추적되는 부분을 추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식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글꼴 바꾸거나 뭐 단락 뭐 설정 바꾸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래 풍선 도움말로 이렇게 옆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도움말로 나오지도 말고 뭐 추적되지 마라. 체크 끄고 확인해 주시면 이제는
확인했을 때 서식을 바꾸면 회의록, 문서의 처음에 회의록 텍스트, 여기에 밑줄, 그 글꼴 크기 36포인트로 문서 제일 처음에, 맨 앞에 회의록 텍스트 블럭 지정하시고 36포인트로 바꿨다고 추적되지 않죠, 이제는. 원래는 옆에 이렇게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옵션에서 껐기 때문에. 일단 36포인트 하고, 또 글꼴색도 진한 빨강 색깔로 하라고 했으니까 글꼴색도 진한 빨강 색깔로 해주시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추적되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또 결제란 표 안에 글꼴에 밑줄 서식을 제거하라고 하는데요. 결제란, 여기네요, 여기. 전부 다 블럭 지정하세요. 결제란을. 저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블럭 지정을 딱 해주시고, 그리고 밑줄 들어간 것도 홈 탭에서 요거 끄시면 됩니다. 그냥 이 밑줄 들어가 있는 거 끄시면 돼요.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추적이 안 되죠. 내가 밑줄을 넣든 뭐 끄든 원래는 뭔가 추적이 돼야 기본 그 원래는 추적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까 검토 탭에서 우리가 이 변경 내용 보고 옵션을 서식 추적이 안 되도록 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추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이렇게 변경 내용 추적 걸려 있는 문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 뭔가 내용을 추적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뭐 적용하고 적용 안 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68페이지로 와보시죠. 네. 68페이지로 왔습니다. 변경 내용 추적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미 해제했죠. 변경 내용 추적의 추적 잠금을 아까 푸셨죠? 해제를 하라는 소리고요. 아까 우리가 이미 풀었습니다. 추적 잠금을 설정하면은 변경 내용 추적이 안 돼, 그 이제 함부로 막 껐다 켰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 우리가 이미 병행 추적 잠금 해제를 했고요. 그래서 68페이지 밑에 내용은 문서의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고 표시된 모든 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지금 68페이지 밑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서식 변경 제외하고 뭐 다른 거 다 적용해라 이런 문제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막 삽입한 내용도 있었고 이렇게 그 성과 개선점 이런 것처럼 아까 여러분이 삽입하셨잖아요. 추적 걸어놓고 또 삭제한 내용도 있었죠. 아까 뭐 그 딜리트로 막 삭제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이 페이지에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삽입하고 삭제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을 해서 이런 표시를 다 없애줄 거고 대신에 서식 바꾼 거 이런 거는 적용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마음에 들면 적용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적용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이 엄청나게 많으면, 변경 내용이 많으면 일일이 다 그렇게 적용하고 취소하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서식 바꾼 것들은 적용 안 하고 싶고 그냥 삽입하거나 삭제된 내용 이런 것들만 적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적용을 하기 전에 참 그 변경 내용 표시에 가서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서식은 끄세요. 68페이지 이 문제가 시험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그 변경 내용 표시에서 서식 변경을 제외한 모든 변경 내용이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검토 탭에 변경 내용 그룹에서 이 변경 내용 표시에서 서식을 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서식을 끄면 이 페이지 아까 요 서식 바꾼 이런 내용들이 안 보입니까? 네, 이렇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내용은 삽입되거나 삭제된 내용만 보이고 있습니다. 추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할 때
이제 바로 그 옆에 변경내용 추적 옆에 적용 단추 있지 않습니까?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 이게 중요합니다. 그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하면은 눈에 표시되고 있는 그 서식 바꾼 거는 적용 안 되겠죠. 아까 그 서식 바꾼 거 다 우리가 지금 표시 안 나도록 했으니까 삽입되거나 삭제된 것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시된 변경 내용 모두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됐고요. 원래 시험에는 뭐 추적을 해제하십시오 이런 말은 없겠지만은 이제 추적 더 이상 안 되도록 추적도 꺼주세요. 변경 추적도 한 번 더 눌리면 꺼진다 했죠. 이제는 뭐 추적되거나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이제 7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일로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파일은 핫도트 유형문서 챕터 1에 회의록이라는 파일을 열어서 하고 있어요. 계속 이 파일로 합니다. 70페이지는 메모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메모를 넣고 또 메모에 회신하고 메모를 완료 표시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 메모에 관련된 사항은 검토 탭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속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를 넣고 뭐 메모가 안 보일 때는 다음으로 찾고 뭐 메모를 삭제하고 메모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70페이지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도 메모를 넣는 문제가 있어요. 문서 맨 마지막 표에 있는 다음 회의 일정이라는 텍스트에 메모를 추가하라고 했죠. 문서의 마지막으로 가보시죠. 컨트롤 엔드로 가도 되고요. 문서의 제일 끝으로 와서 다음 회의 일정이라는 텍스트 네, 여기에 블록 지정을 하세요. 다음 회의 일정이라는 텍스트에 블록 지정을 한 다음에 검토 탭에 메모 그룹에서 새 메모를 클릭하면 됩니다. 텍스트를 블록 지정하고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메모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회의 일정 회신 바랍니다. 라고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마침표까지요. 네, 그리고 게시를 꼭 하세요. 요 단추 눌러가지고. 컨트롤 엔터를 하든지. 아, 그 365 버전이 혹시 아니면 그냥 게시하는 이 단추가 없을 건데 그냥 바깥쪽 찍어서 본문 쪽에 아무 때나 클릭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365는 게시를 눌러야지 또 이렇게 네, 됩니다. 그다음 71페이지는 또 문서에 있는 메모에 다음 일정은 그 7월 1일 화요일 10시입니다. 장소 추후 공지합니다. 텍스트로 회신하랍니다. 네. 회신도 그러면 바로 해주세요. 근데 이제 메모가 이렇게 지금 현재 메모가 이렇게 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 이게 연달아 나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메모가 이렇게 꺼져 있는데 어떤 메모에 회신을 하래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메모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페이지 메모에 회신하라고 하면 3페이지에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다음으로 찾으시면 돼요. 다음으로. 시험에서 메모 없다고 뭐 회시 못했다, 뭐 완료 표시 못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게 메모가 이렇게 숨겨져 있을 수 있거든요. 숨겨져 있으면 뭐 1페이지 메모에 뭐 회신해라 하면 1페이지 제일 처음에 찍어놓고 다음을 찾으면 되고 뭐 지금 3페이지에 메모가 있잖아요. 그럼 3페이지 제일 처음에 클릭해놓고 다음으로 찾으시면 돼요. 제가 검토 탭을 이용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메모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토에 다음으로 찾으시면 다 찾아집니다. 그리고 회신을 해주세요. 회신은 다음 일정은 7월 1일 화요일입니다. 10시입니다. 장소는 추후 공개합니다. 처음에 뭐 이렇게 길게 막 회신하고 그런 건 없겠지만, 어, 간단하게 회신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해서 게시를 하세요. 뭐. 그리고 메모를 그 뭐 확인했다 하는 표시를 남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험에서. 스레드 확인하시오, 뭐 메모에 대해서 확인하시오 하면은 이 메모 여기 점점점 단추 있잖아요. 이거 눌러서 내 메모가 확인됐다, 메모가 해결됐다, 뭐 그런 뜻으로 그 상위 버전이라서 이렇게 스레드 확인이고 아마 365 밑에 버전은 메모 해결 뭐 이런 말로 나오는 메모 해결. 그 메모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아니면 메모 완료 표시 뭐 이렇게 나오는 이제 우리가 제일 상위 버전이니까 이렇게 스레드 확인이고 그거랑 똑같은 말이 하위 버전에서는 메모 완료 표시, 뭐 메모 해결, 네, 메모로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네. 집에서 혹시 이것보다 낮은 버전을 쓰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모 해결이나 메모 완료를 표시나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스레드 확인 눌러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됐다는 체크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메모 해결됐다, 뭐 메모 완료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해결됨 이렇게 표시가 나도 눌러. 그래서 메모 뭐 확인하시오 하면은 그렇게 확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레드 확인하시오 하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로 가보시죠. 계속해서 편집 제한하기인데요. 문서의 편집 제한을 설정해서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워드 암호 WORD 암호를 사용하여 문서를 보호하십시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메모도 좀 중요했고 이 편집 제한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함부로 편집하지 못하게 그냥 지금 우리는 내용을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데나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바꾸는 걸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예 편집 안 되죠. 그것도 검토 탭에 지금 계속 검토 탭을 이용하세요. 검토 탭에 보호 그룹에 편집 제한이라고 있으니까 검토에 편집 제한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변경, 편집 제한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변경 내용 추적되도록 돼 있죠. 근데 지금은 뭘로 해야 될까요? 아예 내용 변경 불가하게. 변경 내용은 내용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보호하더라도. 추적돼서 그렇지. 근데 읽기 전용으로 하라는 소리겠죠? 내용 변경 불가 읽기 전용으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 문서 보호를 적용합니다를 클릭하셔서요. 암호는 WORD. 암호는 대소문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문서보 이거는 그 소문자죠. 소문자 WORD로 다시 확인도 해주시고요. WORD 확인. 그럼 이제 편집이 안 됩니까? 어, 그래서
그다음 74페이지로 와보시죠. 74페이지는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하지 못하도록 서식을 제한하십시오라고 하고요. 아, 참, 이거 다시 그러면 이거 풀어야 됩니다. 보호 중지 다시 눌러가지고요. 다시 편집할 수 있게 보호 중지해 주시고요. WRD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용자가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하지 못하도록 서식을 제한하십시오. 허용되지 않은 스타일 제거하십시오. 뭐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식 제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편집 제한 똑같이 계속 눌러져 있어야 되고요. 검토의 편집 제한. 또는 뭐 개발 도구의 편집 제한도 괜찮고요. 개발 도구나 검토 탭이나 하여튼 편집 제한은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설정, 잠깐 설정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편집을 제한할 때 테마를 함부로 못 쓰도록 그 제한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디자인 탭에 원래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의 테마로 와보세요. 우리가 테마를 뭐 파워포인트에서도 했듯이 이렇게 테마를 선택하면 색깔 글꼴이 막 바뀌잖아요. 근데 이런 테마를 쓰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또 옆에 여기 이렇게 또 빠른 스타일 모음 이게 또 스타일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일 모음도 쓰지 못하도록 해라. 그 말입니다. 74페이지 내용이요.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스타일 모음 전환은 얘기가 안 나왔군요. 네. 근데 하여튼 테마를 이렇게 차단시켜라. 네, 뭐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또 이렇게 스타일 모음을 차단할 때도 있거든요. 옆에 스타일 모음도 안 되도록 차단해라. 이럴 때도 있고요.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서식이나 스타일은 제거하라.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바로 편집 제한입니다. 그래서 검토 탭에 편집 제한을 지금 눌러 놓으셨죠? 그럼 어, 여기에 서식 제한 쪽에서요. 일단은 스타일 제한도 체크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스타일 제한을 체크하는 이유는 나중에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을 제거하란 말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게 스타일 제거하란 말이 없으면 이건 체크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일단 체크하시고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을 제거할 거니까. 그리고 설정에 와보세요. 설정 단추를 눌러서 왔을 때 지금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설정에서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하는 거 있습니까? 설정에서. 아까 그 디자인의 테마를 못 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타일 모음 전환도 차단하라고 했으면 아까 테마 옆에 스타일 모음들이 있었죠. 그것도 차단할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것만 지금은 체크하시고 테마 또는 구성표 전환 차단. 확인하면은 혹시 뭐라고 합니까? 뭐라 뜨는 게 있나요? 확인하면요. 저처럼 이런 말이 뜨나요? 허용되지 않는 서식이나 스타일을 제거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왔죠? 문제에서. 예스 하시면 되는데 시험에서 이런 얘기가 없으면 제거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으면 아니오로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 옆에 75페이지에 그 플러스 해가 설명 나오는 거 있죠. 그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스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데 어, 시험에서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 제거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아니오로 그냥 현재 들어가 있는 스타일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제한을 거는 거고 예, 그러니까 잘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제거하십시오 얘기가 있을 때만 예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날아가요, 스타일이. 예스 눌러보면 바뀌는 게 있죠. 회의록이 확 바뀌었네요. 허용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아니오를 했으면 안 바뀌었을 거고.
네. 그럼 테마도 이제 차단됐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탭에 제일 왼쪽에 테마 안 되죠, 이제는. 아까는 됐었잖아요. 근데 디자인의 이 테마가 아예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제 편집 제한 작업창은 닫을게요. 계속해서 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76페이지는 현재 문서를 최종본으로 표시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받는 사람한테 최종본으로 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파워포인트에서도 나오고요, 이거는. 그래서 파일의 정보에 있습니다. 파일 탭의 정보에 문서 보호에 있겠죠? 거기 최종본으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까? 네. 파일의 정보에 문서 보호에 최종본으로 표시를 클릭하고. 그러면 최종본으로 표시하고 저장합니다. 그런 말이 뜨죠?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편집 완료되었고 최종본으로 표시되었다. 이런 말이 뜨죠? 확인. 그래서 이거 백스테이지로 돌아가 보면 최종본으로 표시된 이런 게 나오죠. 다시 계속 편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은. 시험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제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그냥 계속 편집할 수 있도록 쓰겠습니다. 그 다음 78페이지로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항상 읽기 전용으로 열리도록, 기본적으로 열었을 때 항상 읽기 전용으로 열리도록 하고, 또 회의록 배포라는 이름으로 해서 문서 폴더에 저장하고 닫으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파일에 또 똑같이 정보에서, 파일 탭의 정보에 와서 문서 보호에서, 이번에는 항상 읽기 전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읽기 전용으로 열기를 클릭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장도 하라고 했으니까요.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해서, 네, 여기 이름을 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름은 뭘로 하라고요? 회의록 배포라고 해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치는 그 문서 폴더에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찾아보기 눌러서 하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데요. 요거 눌러가지고요. 네, 요거 눌러서 문서로 잡으라고 부탁있네요. 문서를 클릭하시고, 이름은 회의록 배포. 저장을 하실 때, 위치를 잘 보면서, 시험에 거의 문서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 저장할 때, 혹시 헷갈리면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항상 위치를 먼저 잡고 하세요. 문서에 회의록 배포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문서를 1, 2, 3, 4, 5 암호 설정 후 문서를 저장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열기 암호 설정하는 것도 파일에 정보에 있습니다. 파일 탭의 정보에 문서 보호에 암호 설정을 해주세요. 암호는 1, 2, 3, 4, 5로 설정해 주세요. 1, 2, 3, 4, 5 확인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장을 꼭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시험에 저장하십시오. 이런 말이 원래 이때까지 네, 잘 저장을 안 했었죠. 파워포인트든 뭐 워드든 지금 저장하는 거는 잘은 없는데 이 문제는 저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암호 설정한 게 저장해야 먹히거든요.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 거는 뭐 저장하는 말 없는 것들은 저장할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면 이 파일을 닫았다가 회의록 배포를 다시 열잖아요. 그럼 암호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2, 3, 4, 5를 이렇게 넣어야지만 열릴 수 있겠죠. 근데 또 이게 싫을 때가 있잖아요. 81페이지처럼 또 설정된 암호를 해제 후 저장도 할 수 있어야겠죠. 네, 해제하는 것도 다시 파일의 정보에서 문서 보호에서 암호 설정에 가가지고 암호를 다시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딜리트로 지우시면 됩니다. 딜리트로. 딜리트로 지우고 암호 들어가 있는 거 지우고 확인. 딜리트로 딱 지우고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지 또 설정이 되는 거겠죠. 저장까지 눌러야 됩니다. 그럼 다시 열었을 때는 안 물어봐야 돼요. 파일을 다시 이렇게 열었을 때는 암호를 안 물어봐야 돼요. 82페이지 뒤에 적응 문제는요, 중요한 문제가, 어, 일단 2번하고 그 문단을 나눈다는 것이 그냥 엔터를 치란 소리입니다. 그 DPM 앞에서 문단을 나누십시오 하는 것이 엔터를 치란 소리고, 그리고 문서의 뭐 마지막 표에 인선과 그 수연 텍스트를 제거하십시오는 뭐 딜리트로 지우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어, 그런 내용을 수정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 2번, 문제 3번, 또 문제 4번, 2번, 3번, 4번 중요하고, 또 6번, 또 7번, 8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 3번, 4번, 6번, 7번, 8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83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3페이지는 언어 옵션 사용 및 구성인데요. 그 예제 3-1 어린 왕자라는 파일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1 기본 기능에, 아니, 챕터 2 유형 분석에, 챕터 1에, 파트 2 유형 분석에 챕터 1에 3-1 어린 왕자입니다. 먼저 언어 옵션 설정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맞춤법이나 문법이나 뭐 그 언어 설정 이런 거 하는 것들, 스타일 오류 같은 것들도 검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검사했거나 건너뛰도록 그 선택한 단어 및 문법을 다시 검사도 설정하고 또 편집기를 통해서 뒤섞인으로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파일의 옵션으로 가보시죠. 파일 탭의 옵션에 있습니다. 맨 밑에. 파일 옵션에서 언어 교정이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는 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하고 이런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 지금은 언어 교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언어 교정 쪽에서요. 혹시 이 문서 다시 검사하는 거 있어요? 언어 교정 쪽에 문서 다시 검사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 여기 문서 다시 검사를 눌러주세요.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뭐 그 검사했거나 건너뛰도록 단어 다시 검사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그런 말, yes 하라고 했죠. 이전에 검사했거나 건너뛰도록 단어도 다시 검사하도록 설정된다고 yes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맞춤법 검사를 하라고 하고 있죠. 네. 홈탭에 제일 오른쪽에 편집기라고 있습니까? 홈탭에 편집기를 클릭해 봅니다. 제일 오른쪽에. 그 편집기에서 맞춤법이라고 있어요. 맞춤법을 클릭해 봅니다. 수정사항에. 저점 편집기를 눌리고요. 이 맞춤법을 클릭해 봅니다. 거기에 그 맞춤법에 혹시 뒤섞임이 있어요? 뒤섞임이라고? 네. 뒤섞인 이거를 네, 우리가 그 고려사항에 음, 뒤섞인을 뒤섞인으로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죠? 아, 그게 수정이 된 거구나. 클릭한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클릭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클릭을 하는 순간 그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 무시하면 그냥 건너뛰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전으로 돌리라고 했는지 지금 이미 한 번 이렇게 적용되면 이제 그게 안 잡히잖아요. 근데 어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언어 교정에서 그 문서 다시 검사를 눌러서 뭐 예스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확인했을 때 잠깐만, 이거 저장 안 하고 이전에 검사한 단어도 다시 검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편집키를 눌렀을 때 이제 이 맞춤법에 어긋나는 뭐 그런 그 수정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뒤섞인으로 이렇게 바꾼 요 내용, 요 내용을 네, 클릭을 하면은 그냥 그게 바로 적용돼서 그냥 없어진 건데, 뭐, 아직 그냥 그거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클릭을 하면. 딴 게 없습니다. 그 뒤섞인이라는 단어로 바꿨다. 원래 오타가 있는 거를 그렇게 바꿨다는 뜻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냥 맡긴 거고, 쓰면, 어, 편집기 창은 닫으셔도 됩니다. X 눌러서 닫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85페이지, 85페이지 밑에 문제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정 언어 설정하기. 이거는 또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현재 문서의 그 문서 중간에 인용 문단에 있는 프랑스어에 대한 교정 언어를 프랑스로 설정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문서에
중간에 그, 인용된 그 내용들, 인용 문단에 그 프랑스어 지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요 내용들이네요. 지금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 프랑스로 설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블록 지정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 검토 탭으로 일단 와보세요. 검토 탭에 그 언어에서 그 교정 언어 설정을 하는데, 교정 언어 설정을 할 때 프랑스가 있거든요. 프랑스, 그 프랑스로 설정하는데,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어요. 검토 탭의 언어에서 교정 언어 설정에 와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정 언어 설정에서 이게 가나다라 순으로 돼 있으니까 밑에 쭉 한참 내려보면 아마 거의 끝나갈 때쯤에 프랑스가 있죠. 거의 밑에 쪽에. 그거를 선택해서 확인을, 네, 자동으로 언어 검색이 체크돼 있을 거니까 이제 그 확인을 해보세요. 프랑스를 선택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제는 그 표시가 안 나죠. 아까 빨간색 밑줄로 나오던 것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막 이렇게 빨간색 밑줄로 이렇게 나오던 것이 이게 그 프랑스어가 여기 등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프랑스어로. 근데 요런 언어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막 이게 영어인데 막 이렇게 표시가 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프랑스어로 등록시켜 주니까 검토의 언어에서 교정 언어 설정에서 프랑스를 이렇게 여러분이 등록을 시켰잖아요.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런 표시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교정 언어 설정에서 프랑스로 해서 확인을 하면은 그 빨간색 그 표시들이 이게 원래 인쇄할 때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맞춤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영어인데 왜 이렇게 적었느냐. 이런 표시였는데 프랑스어를 등록해 주니까 이게 다 사라졌잖아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원래 시험 시에도 이렇게 언어에 교정 언어 설정에 갔을 때 이 프랑스어가 애초에 안 올라와 있을 거니까 여기 등록돼 있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 프랑스를 찾아가지고 확인해서 그 현재 문서에 이렇게 선택한 텍스트에 말고 블록 지정을 한 텍스트에만 적용할 거면 선택한 텍스트에 하면 되고 현재 문서 전체에 우리가 등록을 시켜주니까 전체적으로 프랑스어에 대해서 그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그 맞춤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다시 이제 표시가 사라졌죠. 선택한 텍스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택한 텍스트는 어떤 때 쓰는 거냐면 내가 딱 이 텍스트만,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만 뭐 프랑스어로 등록할 거예요. 다른 텍스트에는 영향을 안 주고. 그럴 때는 언어에 가서 교정 언어 설정에서 선택한 텍스트, 블록 지정을 하고 있으면 선택한 텍스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문서에 전체적으로 프랑스어로 다 검색해서 등록을 시켜주셔야지 지금은 다 해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86페이지 적응 문제는요, 1번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1번 문제는 그 두 번째 열인 뭐 다섯 개 영어 열 텍스트만 교정 언어를, 그건 블록 지정을 하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86페이지 문제 1번은 현재 문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표의 뭐 두 번째 열인 그 다섯 개 영국 영어 뭐 어쩌고 하는 그 열 텍스트만 잡아놓고 영어 영국 그걸로 교정 언어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다운로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거는 굳이 다운로드 할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 신경 쓰이면 그냥 다시 표시 안 하면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10분 뒤에 하겠습니다. 바꾸는 거 그런 게 나오는데요. 88페이지 필요한 파일을 열어보시죠.
필요한 파일은 이제 챕터 2에 있습니다. 챕터 2 유형 분석의 챕터 2에 예제 파일 2-1 대회 개최 안내. 저처럼 이러한 파일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문서에 있는 모든 2023년을 2024년으로 제3회를 제4회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꾸기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홈탭에 찾기가 있었듯이 홈탭의 제일 오른쪽에 또 편집 그룹에 그 바꾸기가 있습니다. 홈탭에 편집 그룹에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일단 바꾸기를 할 때 찾을 내용이 제3회죠. 아, 그 2023년이죠. 2023년. 바꿀 내용은 2024년. 그리고 자세히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세히 단추를 눌러서 그 문서 전체로 돼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위쪽으로 찾기나 아래쪽으로 찾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를 블록 지정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문서 전체로 꼭 바꿔서 간단히 되어 있는 문서에 자세히 하셔가지고 문서 전체로 바꿔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몇 개가 바뀌나요? 세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네, 확인하고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제3회, 제3회를 또 제4회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제4회 그렇게 해서 또 모두 바꾸기를 네, 클릭을 하면 또 두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저처럼 몇 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이 그 나와야 돼요. 네. 뭐한 개가 바뀌었다 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뭐 띄어쓰기가 안 맞다든지, 뭐가 안 맞다든지 그런 거죠. 확인하고 바뀌었으면 닫기 하시면 됩니다. 90페이지로 와보시죠. 90페이지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90페이지가 그 문서에 있는 모든 EN-를 하이픈으로 변경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역시 홈탭에 바꾸기를 클릭하고요. 아까 적었던 거 다 지우세요. 제3회, 제4회 다 지우고 찾을 내용에 다시 와서 간단히 돼 있는 분들은 꼭 자세히를 눌러야 됩니다. 지금은 EN-를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EN-는 찾을 내용에 찍어 놓고 옵션에 EN-. 우리가 어저께 막 페이지 나누기 뭐 컨트롤 엔터 눌리는 거나 뭐 시프트 엔터 사용자 지정 줄바꿈 시프트 엔터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엔터를 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 엔터 뭐 페이지 넘기고 시프트 엔터 뭐 그런 거를 여기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옵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N-, 뭐 구역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구역도 어떻게 나눠봤죠? 뭐 구역 나누기를 뭐 페이지 나누기로 바꿔. 그러면 내가 구역 나누기를 여기서 찾을 그 내용에 적을 수가 없잖아요. 한글로 구역 나누기 적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때는 옵션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옵션에 EN-를 선택하고 또 바꿀 내용에 또 내려와서 바꿀 내용 같은 경우는 또 하이픈은 그냥 적으면 돼요. 빼기,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 마이너스. 하이픈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로. 빼기, 마이너스 키로. 그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또 몇 개가 바뀌나요? 한 개가 바뀌나요? 한 개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하네요. 확인. 그래서 이렇게 바꾸기를 할 때 내가 키보드로 이 M-구나. 제가 잘못 네, 열 몇 개가 바뀐 게 맞나요? 제가 잘못 바꿨네요. 이 M-인데 제가 착각했네요. 이 N-로. 옵션에 이 M-하고 또 이 N-하고 저하고 막 그 저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이 M-가 긴 대시고 이 N-가 짧은 대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 M-로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M-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픈.
하이픈은 적고. 그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하면 16개의 항목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확인, 닫기. 네, 9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92페이지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꾸기 하는 문제가 몇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자세히 단추 눌러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워드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 규칙 및 유의사항 텍스트의 서식을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 크기는 13포인트, 글꼴색 표준색 파랑에 밑줄은 이중 밑줄을 적용하는 서식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또 바꾸기를 클릭해 보시죠. 홈 탭에 바꾸기 또는 컨트롤 H 눌러서 바꾸기를 또 할 건데 바꾸기 할 때 이번에는 찾을 내용이 기본 규칙 및 유의사항, 기본 규칙 및 유의사항. 그리고 바꿀 내용은 그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타일을, 그 글꼴을 바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꿀 내용은, 뭐 하이픈 들어가 있으면 그거 지우고 하세요. 여기에 간단히 돼 있는 분들 바꿀 내용에 와서 자세히 단추 꼭 눌러주시고 바꿀 내용이 찍고 이번에는 서식을 바꿀 거죠. 서식에 가가지고 글꼴을 바꿀 거잖아요. 서식에 글꼴. 거기서 또 굵게 기울인 꼴, 밑에 쪽에 굵게 기울인 꼴 한 다음 주 눌러주시고 또 글꼴 크기는 13포인트 해주시고 13 적으면 돼요. 없으면 적고 그리고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네.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 밑줄, 이중선으로.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밑에 이런 표시가 납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네, 모두 바꾸기를 클릭해서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한 개의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닫을게요. 그래서 뭐 기본 규칙 및 유의사항이라는 그런 3페이지 있었네요. 3페이지 텍스트가 바뀌었네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 95페이지 계속 넘어가 보세요. 95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이네요. 문서에 있는 굵은 텍스트 스타일이 적용된 모든 항목을 찾아서 강한 인용 스타일로 변경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홈 탭에 이 스타일 갤러리에서 저처럼 이 스타일 갤러리 요거 화살표 단추 눌러가지고 굵은 텍스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두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 갤러리에서 홈 탭에 스타일 갤러리에서 굵은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모두 선택 또는 같은 서식 선택이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 선택이나 같은 서식 선택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마우스 우클릭 모두 선택 또는 같은 서식 선택 굵은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모두 선택 같은 서식 선택이라는 말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다시 이거 화살표 눌러가지고 강한 인용 스타일을 클릭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네. 강한 인용 스타일로 그럼 딱 굵은 텍스트 스타일들이 강한 인용 스타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책에 적혀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강한 인용 스타일을 바꾼 사람은 다시 굵은 텍스트로 다시 줘보세요. 걔를 다시 클릭해가지고. 굵은 텍스트 다시 강한 인용 스타일이 잡혀 있을 거니까 안 잡혀 있으면 또 같은 서식 선택해가지고 굵은 텍스트로 바꿔보세요. 아니면 실행 취소로 돌리면 됩니다. 실행 취소 여러 번 눌러가지고 실행 취소로 여러 번 눌러서 돌리고 어 이번에는 바꾸기로 해보죠. 그러니까 홈 탭에 바꾸기를 클릭하고 어 이번에는 찾을 내용 그 다 지우고요. 찾을 내용 지우고 적혀 있는 거. 그래서 이 서식에 스타일이 있죠. 서식의 스타일을 클릭을 하고 책에 적혀 있는 방법이 그거죠. 서식의 스타일에서 굵은 텍스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내려보면 있습니다. 굵은 텍스트 확인. 그리고 바꿀 내용에 또 그거 바꿀 내용이 아까 여러분이 막 서식 줬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바꿀 내용에 찍고 서식 없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다 지워질 겁니다, 아마. 네. 그리고 바꿀 내용에 또 서식의 스타일. 네. 그래서 스타일이 뭐죠? 강한 인용 스타일이죠? 강한 인용 스타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네. 그렇게 해서 모두 바꾸기를 클릭해도 똑같이 바뀌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딱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했던 방법. 왜냐면 이게 찾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갤러리에서 굵은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모두 선택, 같은 서식 선택을 하면 다 잡히거든요. 걔네들이. 다 잡히면 그냥 클릭해서 강한 인용 스타일로 이렇게 클릭해서 바꿔주면 그게 더 빠르죠. 똑같은 일을 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문제였고요. 스타일을 찾아서 바꾸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99페이지로 와보시죠. 99페이지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사해서 서식만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뭐 텍스트만 붙여넣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3페이지의 유의사항 텍스트를 복사하여 3페이지 첫 단락에 참가자 뒤에 텍스트만 붙여넣기 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3페이지에 유의사항이라는 텍스트가 있습니까? 네, 이거죠? 이 텍스트를 블록 지정하세요. 3페이지의 그 참가자 제목 밑에 쪽에 유의사항 텍스트를 블록 지정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홈 탭에 복사. 물론 뭐 마우스 오른쪽 복사도 괜찮고. 네, 근데 복사를 카피를 했으면 3페이지 첫 단락에 참가자 뒤에다가 네, 그 텍스트만 붙여넣기 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참가자 뒤에 저처럼 커서를 찍고 붙여넣기를 할 때 그냥 일단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붙여넣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텍스트만 유지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텍스트만 유지. 컨트롤 V를 한 사람은 붙여넣기 옵션 단추 눌러서 텍스트만 유지하는 걸로 이걸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은 어 여기 붙여넣기 하실 때 여기 붙여넣기에 화살표 단추를 눌러서 홈 탭에 붙여넣기 화살표 눌러서 바로 텍스트만 유지해서 붙여넣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로 해주셔도 좋고요. 똑같은 겁니다. 텍스트만 유지할 건지 뭐 원본 서식을 유지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겠죠. 100페이지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100페이지로 와보시고요. 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식 복사하는 것도 있다고 했죠. 방금은 텍스트만 복사했는데 서식만 복사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럼 3페이지의 기본 규칙 및 유의사항 텍스트의 서식만 복사하여 금지사항, 개발 환경, 식사 및 휴식 제목 단락에 서식을 붙여넣기 하십시오. 수동으로 서식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저처럼 여기 커서의 위치가 여기 찍혀 있어야 돼요. 기본 규칙 및 유의사항 단락에. 이 단락을 블록 지정해도 괜찮고요. 블록 지정을 하시든 아니면 커서를 하여튼 블록 지정을 하든 여기를 커서를 딱 찍어 놓고 홈 탭에 서식 복사하는 단추가 있습니까? 클립보드 그룹에. 근데 이제 내가 한 번만 복사할 거면은 한 번만 누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지사항 여기에만 복사를 해줄 거면 제가 한 번만 눌러서 이걸 한 번만 더 눌러서 이렇게 꺼주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지금 세 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또 다시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키고 또 복사하고 또 키고 또 복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하면 내가 얘를 끌 때까지 서식 복사를 한 번 더 눌러서 끌 때까지 계속 복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서식 복사하고 그냥 단락에 찍어 놓고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내가 이거 다시 끌 때까지 계속 복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지금 여기 금지사항 또 개발 환경 식사 및 휴식까지 다 이렇게 해주고 끄시면 됩니다. 얘를 클릭해서. 네. 제 걸 봐보시면은 제가 얘를 클릭을 해놓고 서식 복사를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왼쪽 여백을 클릭하면은 다 선택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드래그 할 필요도 없고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만 클릭해도 어차피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다 블록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클릭하는 순간 다 블록 지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왼쪽 여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씩만 클릭해서 버직을 복사한 거죠. 그리고 꼭 끄세요. 다 했으면은. 얘를 눌러서 끄든지, ESC를 눌러서 끄든지, 버직 복사를 했으면 꼭 끄세요. 안 그러면 커서에 계속 빗자루가 붙어 있습니다. 101페이지의 그 적용 문제는요, 어, 2번, 3번, 4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적용 문제 2, 3, 4 전부 다 바꾸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집에서 해보십시오. 자세히, 바꾸기 할 때 자세히 단추 눌러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02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또 단락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네요. 레이아웃 탭에서 하는 작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 2다시 비빔밥이라는 파일을 열어야 되겠네요. 필요한 파일은 2다시 비빔밥이라는 파일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동으로 하이픈 넣기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동으로 하이픈 넣기가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한 문제 있는데요. 하이픈이 줄바꿈 될 때 단어에서 원래 줄바꿈 될 때 하이픈이 들어가도록 설정하는 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이미 하이픈 넣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이아웃 탭에 가보세요. 레이아웃 탭에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하이픈 넣기라고 있나요? 네. 영문 단어, 이 하이픈 넣기 커서를 갖다 올려놓기만 해보면 이게 뭐라고 설명이 나오냐면 영어 단어에서 한 단어를 전부 입력할 공간이 부족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지금 다음 줄로 다 넘어가 있거든요. 단어 사이에서 하이픈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단어가 다음 줄로 이동되지 않고 하이픈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그, 한번 설정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해보면 압니다. 단어가 원래는 다음 줄로 확 워드랩 되면서 넘어가는 게 정상인데, 어, 이제는 하이픈 넣기를 자동으로 돼 있었군요. 아니면 여백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 이거 보세요. 네. 제가 그냥, 네. 여기에 with라는 단어, 혹시, 그 여백은 보통으로 그냥 기본으로 다시 해주시고요. 여백은 기본으로 해주시고, 혹시 비빔밥 is one of the most 어쩌고 하는 이 첫 번째 줄에 with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끝날 때. 그러면 여기에 끝에 우리 without으로 이거 바꿔봅시다. without 그냥 O, U, T까지 치다 보면 어때요? 하이픈이 생기나요? 네.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with라는 단어를 without으로 이렇게 치다가 이게 줄이 바뀌네 하면 원래 넘어가야지 정상이거든요. 이게 without이 그냥 다음 줄로 넘어가야 정상인데 하이픈 넣기가 자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싫다. 네, 이게 싫다면 끄면 되겠죠. 여기 레이아웃에 하이픈 넣기를 없음으로 해보세요. 그럼 다음 줄로 넘어갑니까? 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픈워키가 그렇게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하이픈워키를 없음으로 해달라 그 말입니다. 원래 단어는 붙어 다녀야지 같은 줄에 있어야지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돼서 넘어가지 마라 다음 줄로 넘어가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다음 103페이지는요. 페이지마다 그 줄번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줄번호를 표시하십시오라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줄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밑에 쪽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우리 어저께 구역 꺼내 봤었지 않습니까? 여기 그 밑에서. 네. 여기 밑에 말입니다. 네. 근데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줄번호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혹시? 아니, 페이지 번호 어저께 성태 표시줄이죠. 이거하고 관련은 없어요.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이 그러니까 이걸로 원래 키라는 말은 없어요. 킬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혹시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이 페이지 번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줄 번호 이렇게 눌러보세요. 줄 번호를 누르면 이게 이제 몇 번째 줄이다. 내가 찍은 곳이 몇 번째 줄이다. 몇 번째 줄이다. 이런 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어, 그 줄 번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줄 번호에 가보세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냥 줄 번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줄 번호 없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줄 번호를 페이지마다 다시 매기기 해가지고 해라는 소리네요. 그럼 줄 번호 페이지마다 다시 매기기를 해보시면요. 아, 그냥 줄 번호 붙는 거구나. 줄번호 굳이 꺼낼 필요는 없었는데 하여튼 내가 찍어놓은 곳이 몇 번째 줄이다는 원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줄번호가 나오면서 또 페이지마다 줄번호가 바뀐다. 1, 2, 3, 4 이렇게 1, 2, 3, 4 페이지마다 줄번호가 다시 바뀐다는 그런 뜻이죠. 네. 뭐 구역을 나누면 구역마다 줄번호를 다시 매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바꿔보세요. 줄번호를 구역마다 다시 매기게 하면은 다음 페이지에도 뭐 계속 그 30페이지, 30번, 뭐 31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페이지마다 다시 매기기로 하면은 네, 이렇게 줄번호가
1페이지 1, 2, 3, 4, 5, 6, 7. 2페이지 1, 2, 3, 4, 5, 6, 7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번호는 사실 없앨게요. 그냥 쓰므로 할게요. 계속 나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밑에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도 줄번호 표시하시기 싫으시면 마우스 오른쪽 줄번호는 끄시면 됩니다. 괜히 꺼냈네요. 그다음 104페이지로 가보십시오. 104페이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제목인 농경사회의 간편식이 다음 단락과 분리되지 않게 설정하십시오라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 맨 마지막에 혹시 농경사회 간편식이라고 있어요? 1페이지 맨 밑에 쪽에? 이게요, 그 다음 단락하고 분리돼 있죠. 페이지가. 근데 이거는, 이 두 개는 무조건 좀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이 두 단락이, 제가 엔터를 만나면 한 단락이 된다 했잖아요. 한 문단. 그래서 이 문단하고 또 이 문단이 밑에 있는 게 같이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이 두 개의 그 단락이.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나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이 두 단락 중에서 첫 번째 위에 있는 단락을 클릭해 놓고 하세요. 위쪽에,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단락 말고 위에 있는 농경사회 이 단락을 클릭해 놓고 여기 레이아웃에 단락 설정 대하상자 부르는 단추가 있습니다. 단락 설정 대하상자를 불러봅니다. 아니면 단락 설정 대하상자는 홈 탭에도 있습니다. 네, 눌러보시면 거기 단락 설정 대하상자를 불렀을 때 페이지 매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들여쓰기나 줄간격 조절하는 거면 여기서 하겠지만 줄밑 페이지 나누기로 가보시죠. 줄밑 페이지 나누기에서 뭐를 체크하시겠습니까? 네, 바로 현재 단락과 다음 단락을 현재 우리가 찍어놓은 단락이 농경사회 간편식 단락 아닙니까? 이 단락과 그 밑에 있는 다음 단락을 항상 같은 페이지에 배치하는 두 번째 옵션을 체크해 달라는 얘기죠. 주민 페이지 나누기 할 때, 페이지 매김 할 때, 현재 단락하고 내가 찍어놓은 이 단락하고 그 밑에 있는 이 다음 단락이 항상 같은 페이지에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체크하시고 확인하면 바뀝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 이렇게 이 두 단락이 붙어 다녀야 된다 한다면 위에 단락을 클릭해 놓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어떤 문제도 나올 수 있냐면 그냥 전체 모든 단락들에 대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 비빔밥의 기원은 하는 이 단락이 엔터 제가 두 번만 눌러도 여기서 엔터 두 번만 눌러도 이 단락이 또 단락 내에서 그죠? 제가 엔터를 한 번, 두 번만 딱 쳐도 단락 내에서 페이지가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단락 내에서 또 페이지가 나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같은 단락이면은 같은 페이지 있어야지. 단락 안에서 이렇게 페이지가 나뉘는 게 보기가 싫다. 그러면 그 단락에 클릭해 놓고 아니면 문서의 전체 단락들에 대해서 다 설정해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서 전체를 뭐 다 블럭 지정 빠르게 세 번 클릭해서 왼쪽에서 클릭해서 다 블럭 지정한 다음에 단락 설정 대상자 불러가지고 그 문서의 모든 단락들이 뭐 단락 내에서 페이지가 나뉘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체크하는 거겠죠.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는. 그러니까 단락 내에서 페이지를 나누지 않겠다. 요걸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단락 내에서 페이지가 나뉘지 않도록 밑으로 확 내려가 버리죠. 그런 식으로 현재 단락을 나누지 않으면 그 단락 내에서 페이지가 나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올 때도 있고. 105페이지의 그 적응 문제는요. 1번, 3번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105페이지 적응 문제가 1번, 지금 단락 설정 대상자, 네, 불러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가
또 있겠죠. 그러면 그 전체 문서 다 잡아놓고 전체 문서에 있으면 왼쪽 1번 문제 할 때는 이 왼쪽 여백을 빠르게 3번 클릭하든지 컨트롤 A로 다 잡아놓고 하셔야 돼요. 전체 문서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 블럭 수정해놓고 컨트롤 A로 다 잡아놓고 단락 설정 대상자를 불러서 이거겠죠? 단락의 첫 줄이나 마지막 줄 분리 방지. 요걸 체크하는 문제겠죠. 다 블록 지정하고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줄번호 표시는 아까 그 레이아웃에 줄번호 표시하는 거 있었으니까 이걸로 하면 되는 거고 3번은 하이픈 넣기가 이거잖아요. 이거 하이픈 넣기 넣어서 자동으로 하이픈 넣기가 되도록 하라고 하면 하이픈 넣기를 자동으로 하는 거겠죠? 아까는 우리가 없음으로 했는데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로 가보시죠. 3-1 피아노라는 파일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타일 만드는 게 나오네요. 스타일 생성하는 것도 지금 107페이지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홈 탭에 여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미리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글꼴 서식이나 단락 서식을. 근데 그런 스타일을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그들의 작품 단락에 적용된 서식을 이용해서 강조 제목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와보시죠. 컨트롤 엔드, 컨트롤 엔드 눌러서.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왔을 때 혹시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그들의 작품이라는 단락이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이상하게 돼 있구나. 하여튼 여기 4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4페이지 쪽에. 그러면 여기에 커서를 찍고 저처럼 4페이지에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와 그들의 작품 여기 커서를 딱 찍어 놓고 그리고 이 서식이 마음에 드나 봐요. 이런 단락에 막 뭐 음영도 들어가 있고 뭐그 글꼴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면 커서를 클릭해 놓고 스타일 갤러리에서 홈 탭에 스타일 갤러리를 자세히 눌러가지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타일 만들기 하는 게 있죠? 선택한 텍스트의 서식에 맞춰서 새 스타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기 이게 빠른 스타일 만들기거든요. 커서를 꼭 클릭해 놓고 하셔야 돼요. 그 단락. 그래서 스타일 홈 탭에 스타일 갤러리에서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의 이름이 뭐죠? 아니, 강조 제목입니다. 강조 제목. 네, 확인. 그러면 강조 제목 스타일이 이렇게 등록이 됐죠? 물론 내가 적용시키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그 바로 밑에 역사적으로 뭐 하는 단락에 바로 클릭해가지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강조 제목을. 바로 밑에 단락에 클릭해 놓고 강조 제목을 클릭하면 바로 적용되잖아요. 그죠? 네, 다시 표준으로 바꿔주시고요. 어, 그다음 108페이지, 108페이지 중요합니다. 네. 스타일 형식은 단락, 스타일 기준은 표준으로 선택하고 글꼴은 HY 경고딕으로 해가지고 또 글꼴 색도 막 바꾸는 그런 스타일을 피아니스트라는 새 스타일을 만드시오라고 했고요. 루드비 반 베토벤 피아니스트 스타일 적용하라고 했네요. 네, 그러면 그냥 거기 컷을 찍어놓고 하면 되고요. 루드비 반 베토벤 여기 컷을 찍어놓고 하시고요. 여기 적용이 될 겁니다. 만들면서. 어, 스타일 창을 띄우는 게 필요한데요. 요 단추를 눌러서 스타일 갤러리 바로 밑에 요 단추 있잖아요. 스타일 창을 띄워보세요. Alt 컨트롤 Shift 다 누른 채로 S를 눌러도 스타일 창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스타일 창을 띄우고 새 스타일 만드는 단추가 여기 밑에 플러스 단추 보이시죠? 스타일 창에서 바로 요 단추. 새 스타일 만드는 단추가 세 개의 단추 중에 밑에 네 개의 단추가 있잖아요. 요거 제 왼쪽에 거 눌러가지고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피아니스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스타일의 이름은 피아니스트고요. 네, 스타일 형식은 단락이고, 단락 스타일인지 문자에 적용된 스타일인지 그런 것도 잘 봐야 되거든요. 단락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스타일 기준은 표준으로 잡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글꼴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글꼴은 HI 견명조로 되어 있는 것을 HI 경고딕으로 바꿔주시고, 찾기 힘들면 적어도 돼요. 경고딕 이렇게 직접 타이핑 쳐서 적어도 나오고요. 선택하면 되고, 또 굵게 하는 단추, 밑줄 넣는 단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굵게 및 밑줄, 글꼴색 자동돼 있는 것을 진한 보라 강조 5로 해주시고요. 글꼴색은 진한 보라 강조 5가 이겁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정확한 거 찾으셔야 된다 했죠. 진한 보라 강조 5 선택하고 단락 앞 간격은 10포인트, 단락 뒤 간격은 빵 포인트로 적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단락 앞뒤 간격은 여기서 지금 설정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서식의 단락에 오시면 돼요, 밑에. 스타일 창에서도 서식의 단락. 단락 설정 대상자 뜨면 아까 우리가 페이지 매김 설정한다고 이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죠? 페이지 나누기 탭 말고 들여쓰기 및 간격 탭으로 오세요. 들여쓰기 및 간격 탭으로 다시 오셔서 단락 앞뒤 간격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락 앞 간격은 10포인트로 해주시고요. 10.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단락 뒤는 빵으로 해주시면 돼요. 0. 그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하고 그냥 확인 눌리는 순간 루드비 반 베토벤 단락에 바로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만들어 놓으면 또 내가 밑에 프레데리크 쇼팽에도 그냥 클릭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시키지 않았지만 프레데릭 쇼팽에도 피아니스트를 클릭하면 적용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적용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